안녕하세요. 흑부협 회장 한강리치 대표 나승성 인사드립니다. 어제로 회칙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회칙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 우리 흑부협이 이 회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쟁점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제가 오늘 한 내용이 해석에 있어서 판단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투표를 해서 밴드에 투표를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흑부협 회장이 되고 나서 생각했던 게 크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흑부협이라고 하는 조직의 위상 문제입니다. 조직의 위상 문제. 그래서 앞으로 흑석부동산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될 건가 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포커스 맞춘 게 회원 제도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하는 그런 업태는 향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병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기존에 해왔던 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 우리가 국가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현재 상태는 인정을 해주고 향후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수가 그만큼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회원제도 개편이었고, 두 번째가 재정 자립도를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확실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 흑부협이 아직도 회비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년도 운영 시세를 보니까 찬조를 받거나 또는 찬조를 좀 강요해서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밥 먹고 그 모임하는 식당에 가서 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용하는 업소에 가가지고 찬조해라. 뭐 이제 전에 총무님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창조를 얼마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좀 말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구걸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부협이 앞으로는 그런 외부의 찬조라든가 또는 우리 회원의 일부 회원의 뭐 반자율적인 그러한 찬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 회원이 떳떳하게 자기가 돈 좀만 더 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세울 건가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대외적으로 이제 흑부협이 취해야 할 측면이 나오면은 자, 우리 대내적으로는 흑부협 회원들 간의 거래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보면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전년도에도 있었고 회원들 간의 그 부당 경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허위 매물을 어떻게 할 건가, 심지어는 국회에서 허위 매물에 관한 그런 법률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즉 우리 흑부협 회원들도 결국은 목적은 그거예요. 돈 벌자고 하는 거지 뭐 와서 자선사업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업종에 있고 같은 손님을 또는 비슷한 손님을 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좀 부당하게 물건을 뭐 뺏거나 또는 손님을 유인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기업 간의 불공정한 행위는 공정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뭐 자본시장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뭐 금융이라든가 금감원 이런 데서 단속을 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 대내적으로 자율 정화를 하자. 이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제가 회칙을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자율 정화도 하지만 이제 대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우리 회원들 간에 소통하는 방법. 아직은 저희들 보니까 소통이 좀 서툴러요. 저도 물론 서투릅니다. 저도 이렇게 남하고 막 이렇게 교류하고 지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게 서투른데 앞으로 우리 회원 간의 여러 가지 소통.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또 내 생각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울려서 우리 흑부협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크게 이 네 가지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도 개편은 첫 번째, 어찌됐든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이제 실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달성을 했고, 회칙에도 반영을 했고, 실제로 그 결과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길게 하지 않고 1년만 짧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회원님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이 토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흑부협 회칙이 제가 개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회원제도 개편은, 우리가 기존에는 업소 위주였어요, 업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업소가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게 퇴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소 기준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를 이제 정회원이라고 했죠. 정회원. 그리고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돕는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 보조인,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준회원으로 가자.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정회원의 포커스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칙도 그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입비 30만 원에다가 연회비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입비를 100만 원으로 올렸죠. 그 다음에 연회비를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찬조, 우리가 예컨대 세무사한테 강의를 받고 강의를 주고 그 강의를 다시 찬조받는 형태, 법무사한테 찬조받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찬조받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줄 건 정확하게 주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거는 받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삼계탕집 가서 회의했었죠. 근데 거기 가서 찬조를 받지 않고 저는 그 대신 거기에 놓여 있는 소주들이 있었죠. 그 술을 저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식대만 계산하고 서비스로 그만 받고 그걸로 끝내야지 나중에 가서 돈 내놔라, 찬조금 좀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는 모양새에 빠지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회원한테 반강제적으로 찬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석동이 발전을 하는 곳이에요. 발전하는 거고 아파트 값도 굉장히 이제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업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3구역, 9구역, 1구역, 2구역, 11구역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흑부협이 만들어 놓은 그런 터전위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비를 올리자. 그래서 우리 재정 자립도를 좀 튼튼하게 하자라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재정 자립도, 곳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돈 있는 곳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참 궁색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있으면서 안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서 있는 척 하거나 또는 없는데 허세 부리고, 그건 더 제가 볼 때는 좀 추해요. 그러니까 없다고 떳떳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 흑부협이 흑석동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제 많은 아파트 단지 대단히 업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흑부협의 위상을 좀 강화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율정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크로 입주당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해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 자율정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사람이 너무 기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구를 두자.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칙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도 구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일이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 우리 회원들 간에 스스로 정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시하시면 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불민스러운 일을 스스로 우리 외부에서 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우리 흑부협이 서로 웃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통. 자, 기존에는 카페만 있었고, 이제 단톡방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단톡방 문제 좀 시끄럽게 했지만,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치게다 싶을 정도로 소통해도 괜찮습니다. 실은. 너무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조직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카페가 있었죠. 근데 카페 갖고는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카페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휴면 계좌가 됐어요. 그런 경우조차 있는데 카페를 어찌됐든 가급적이면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카페는 우리가 PC로 들어가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속 보세요. 전부 모바일 시대가 돼요. 모바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대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밴드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뭐 투표라든가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간단히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밴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링크해서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머,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이런 것도 다 밴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장점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있었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밴드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외부의 의혹 속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했죠. 한 비회원 뭐 거기 한 걸러진 업체가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걸러진 회원들이. 어찌됐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카톡을 정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소통하는 채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흑부협 회칙을 만들었다. 회칙을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자 앞으로 우리 흑석부동산 협의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러다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합의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칙에 반영해서 모든 건 앞으로 회칙에 반영해서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시스템화해서 어떤 사람이 회장을 맡고 어떤 사람이 임원을 맡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 시스템화 돼 있으면 그 회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를 경우 또는 회칙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기존에 그래도 좀 연륜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흑부협 일을 좀 해왔던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모든 정권은 회장 이하 부회장, 총무 그런 사람들 뭐 근데 그 밑에 뭐 교육분과위원회라든가 홍보분과위원회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부협의 회원이 100명 정도, 정회원이 100명 정도,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든 인민의 간부와 그래서 무슨 임원회의 하면 막 3, 40명씩 모여서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소수의 정말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도 보면 자문위는 얼마나 많아요. 4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열리는 자문회의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름만 자문위원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은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거를 자문해주는 기관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자문위원회가 전직 회장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관리입니다. 관리요. 회칙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장 집행부가 다르게 꾸밀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이제 관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도 이제 회장을 지내고 나면 이제 여기 자문위원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부러 빼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의 생각대로 회칙에 근거해서 자기 소신껏 자기의 운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자문을 해오는 경우는 자문을 해주겠지만 제가 떠나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계속해서 자기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물론 뜻밖 회장이 됐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뜻밖 회장이 됐는데 어쨌든 회장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회칙을 전부 바꾸자.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비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합니다. 한 번도 제 생각에 굴해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회칙에 의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구상은 다 됐습니다. 제 능력은, 흑부역 관련해서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흑부역 회칙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명칭인데요. 자, 여기는 협의회라는 말 나옵니다. 여기 흑부협이죠. 요거는 친목 성격입니다. 친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회가 나옵니다. 자, 분회는 일종의 공적 조직이에요. 뭐냐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잖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남부지부가 있죠. 남부지부, 서울 남부지부가 있고 그 밑에 동작지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작지회 밑에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분회라는 조직은 이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소속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번에 대의원 출마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분회장도 회직자입니다. 회직자. 한국공인중개사 회직자. 여기 지회장 있죠? 지부장, 그 다음에 회장 있고, 감사 있고, 이사 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회장도 회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적 조직인데 우리 흑부협은 이것과 이것을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흑부협에 들어와 있는 업소가 현재 한 93개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게 한 2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총 우리가 120개라고 하면 여기 3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업소가 우리가 흑석동에 다 같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현재는 이것과 이것을 겸하다 보니까 흑부협에 안 들어와 있는 이 업체에 대한, 이 사람도 정식 분회원이거든요. 한국공인중개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분회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흑부협 회장도 되지만 분회장도 돼요. 분회장. 그 분회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지혜 모임, 분회장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흑부협에 가입 안 된 분도 저희가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하고는 관계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직으로 이어났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봤겠다시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렇죠? 흑부협이 친목단체예요. 그 다음에 친목단체 밑에 또 소친목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너 개 있다고 그랬죠. 친목단체. 우리 사랑방도 있고 에이스도 있고 또 뭐죠? 아무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협의회는 친목단체인데 분회는 정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분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로 되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조 명칭에는 이 분회와 그 다음에 흑부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직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석동 부동산 협의회 흑석동 분회라고 한다. 좀 말이 애매죠. 어쨌든 두 가지
분해와 흑부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1조. 그다음에 2조 목적은 2조 목적은 상호 간의 친목이죠. 먼저 친목. 자, 친목이 먼저 강조될 때는 초창기 때일 거예요. 아마 해운업소가 몇 개 안 되고 흑석동 뉴타운이 되기 전에 그냥 친목 위주로 시작이 됐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친목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기본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인화가 먼저니까 이 친목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 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 이제 공동 중개하는 거죠. 정보 공유. 여기까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추가로 넣은 게 공정거래 질서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영업보호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 질서는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윤리특별위원회하고 그 위에 징계사유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친목과 공유 외에 우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내부의 공정거래 질서를 넣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고요. 자, 3조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정회원, 준회원. 자, 기존의 업소에서 다 전부 바꿨다고 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준회원은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흑석동에서 자기가 처음에 가입비를 내고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픈하면 자기가 다른 데 이전할 때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 흑석동에서 다른 영업소 이전할 때는 별도 절차 거치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다시로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빠지고 이거를 인수한 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 해책 개정안이 저는 원래 뭐냐면 아까 재정 자립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그 100만 원 신규 가입비를 했는데 그 우리 회원님들이 뭐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가 10만 원으로 명의계좌를 하자라고 해서 자, 영업양수를 통해서 받은 을은 명의계에서 10만 원만 내고 현재 명의계에서 10만 원이니까요. 이 10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연회비 12만 원 내고 가입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절차입니다. 그 대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영업양도하면 갑은 어떻게 해요? 이 자격을 잊습니다. 병존하는 건 아니에요. 자격을 상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정해온 자격을 주고 자기가 흑석동에서 다시 개업하려면 이 사람은 신규로 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내야 돼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두 개의 자격이 병존하지 않는다. 한 사람은 자기 자격을 양도하고 갈 수 있다. 예컨대 흑석동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다른 동네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영업을 양수받은 을은 명의계섭에 10만 원만 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위에 다른 경우가 있죠. 예컨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사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바뀔 때마다 명의개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해왔던 업소는 다 회비를 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앞으로 한 번도 회비를 낸 적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쓰고 있는 업체 이런 경우는 신규로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 번 내고 한 번 어차피 원래는 정해온 자격이 안 되지만 기존의 관행을 존중해서 100만 원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매번 바꿀 때마다 10만 원씩에다가 연회비 12만 원씩 내서 바꿔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영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정회원과 준회원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조 회원제는 이 정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회원의 영업소를 양수받은 사람은 명의계서 절차로 회원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기존 정회원은 권리를 잇는다. 따라서 기존 정회원이 자기가 권리를 잇고 싶지 않으면 그거를 이전해 주거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영업 양수할 때 계약서에 이제 권리 계약서에 써야 되겠죠. 자,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자, 가장 중요한 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죠.
자,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피선거권은 정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 중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선거권도 마찬가지로 투표권도 원칙적으로는 정의원만 하는데 정의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공이라든가 중개 보조인 그 다음에 정의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선거권은 정의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의원은 회비 납부가 있죠. 연회비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소공인은 연회비 없습니다. 소공이라든가 중개보조에는 연회비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의원은 회칙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 그 다음에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연회비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자, 연회비 납부해야 되는데 연회비 납부 안 하면 자 2월 말임 2월 정기총회입니다. 2월 정기총회니까 세 번째 금요일인가 될 거예요. 2월 정기총회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정의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게 납부를 안 하고 오래 간다. 그러면 나중에 자격 상실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칙에 보면 정의원은 품위 유지가 있고 뭐가 있죠? 제가 품위가 없는 사람이라서 회칙 준수 의무가 있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회칙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회장인 저도 회칙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칙을 위반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칙에 맞지 않아서 제가 부득불하게 어떤 분들에게 좀 약간 이런 분들 아까 그 명의개설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가입을 제가 못 하겠어요. 단톡방에도 제가 개업공인 중개사 하나 이 등록되어 있는 소공 중개 보조인이 아니면 초대를 안 했거나 잘못 초대한 경우 제가 다시 정중하게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회칙 준수 의무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도 회칙을 준수해야 돼요. 근데 가끔 회원님들 회칙 준수 회칙을 잘 몰라가지고 회칙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동영상을 하는 이유도 회칙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자, 우리가 형법상의 명예훼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훨씬 가중처벌됩니다. 뭐 SNS, 즉 단톡방이 됐던 밴드가 됐던 이런 데서 남의 험담하지 맙시다. 우리 헐뜯지 마시고요. 자, 품위 지켜야 됩니다. 품위. 그래서 어쨌든 단톡방에다가 남을 공격하는 그런 거는 우리 스스로 하지 맙시다. 그런 거는 좀 차별해 주시고 그런 거는 억울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원. 자, 현재 우리 임원을 보면 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회장 2인인가요? 3인이네요. 그 다음에 총무 2인, 그 다음에 감사 2인. 요게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 4조에 5조에 있죠. 5조에. 임원인데 자, 임원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 없다. 자, 감사 두 분은 이 집행부로 갈게요. 이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회칙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회칙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무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거를 감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회계감사도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는 업무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감사는 뭐냐면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는 법령에 위반돼서 하고 있는지 업무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칙이니까 회칙에 위반해서 이 집행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칙에 위반한다 싶으면 바로 지적을 해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이 집행부 좀 이상하네? 회칙 위반하네? 그러면은 감사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시정 조치 내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감사가 의견을 제기하면 회장은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회칙 위반하면은 수정을 하겠죠. 아니다 싶으면은, 자기 소신대로 하겠죠. 회계감사는 뭐 아시는 거고. 그런데 이 집행부가 모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회칙에 다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만 회칙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회칙에 대해서 반영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장 이하 집행부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그러면 4명이죠. 4명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과부 동수인 경우는 누가 결정권이 있다? 회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2대2로 나누면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회칙이라든가 이 중요사항에서 모든 것은 회칙이 정해놓는데 회칙에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장의 양심과 소신에 맞는 마음대로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요. 상법에서는 회사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예컨대 신규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근데 법에 위반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경영 판단의 원칙은 그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법에 위반된 경우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이라든가 회사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경영 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량권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상의 통치권.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에 준수 의무가 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통치권이라는 이름하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북한 가면 어떻게 돼요? 보안법 위반이죠. 대통령은 갈 수 있어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에서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 반대말이 기속행위죠. 기속. 이 기속행위는 이 회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과도하다. 그러면은 이 업무감사 형태로 갈 수 있겠죠. 감사가 회장님 이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의견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시정을 해서 회장이 받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했어. 근데 또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싶으면 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총회 소집해서 총회 소집하면 회장이 응해야 돼요. 회장이 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그 회의 주관할 수 있어요. 총회에. 그러니까 감사가 이 업무감사권이 있다라는 거. 통상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감사가 여기 들어와서 업무를 의결권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의결권을 해놓고 나중에 감사를 한다? 예컨대 지금 여가 4명이었죠. 여가 2명이니까 6명이에요. 근데 어떤 모양에서 3대3. 회장이 이제 우리 회칙에 가면은 회장이 결정할 수 있잖아. 동수인 경우는. 그럴 때 감사도 자기도 와서 의결권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업무 감사한다?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업무에 들어와서 결정을 하면서 감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법 어디에도 감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칙상에도 감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회칙을 위반하고 안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래서 감사님들은 회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칙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칙을 잘 아셔야 된다. 업무 감사권과 회계 감사권 2개 가져야 했다. 그리고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분과 설치 및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보니까 회장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자, 분과도 제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분과 우리 함성재 위원 임명했죠. 그렇죠? 분과 위원장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자, 현재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문도 있고 고문도 있고 무슨 이 코딱지만한 조직에 이 조그만한 조직에 뭔 그리 감투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싹 없앴습니다. 회칙에서 자문위원만 뒀어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도 임명할 수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회장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집행부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싶을 때 자문을 해달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시면 신문기사 보면 자문위원회 그렇게 많은 자문위원회인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자문위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럴 땐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자문위원회는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상설화되어 있는 임원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만 응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집행을 하다가 뭔가 좀, 잘 모르거나 또 이런 경우는 또 여러 좋은, 해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싶을 때 자문위를 구성하면 그때 응해서 자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이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문위원도 자문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만 자문위원이고 그 이외에는 평의원처럼 생각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음 회장님들이 쭉 내려갈 때 업무를 과감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은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넣은 게 기존에 회장이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그 당일에 가서 말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오는지, 무슨 생각이 나오는지,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오는지, 회장을 뽑는데, 우리 조직의 장을 뽑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단톡방에다 썼어요. 누가 좀 나오는지, 무슨 생각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알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깜깜이 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경우 회장 및 감사 후보자의 등록, 홍보 방법, 서면 투표 및 당일 투표 등을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장을 경선체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회장과 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의 권한이 좀 막강해요. 자문위원도 만들 수 있지, 분과위원도 설치해서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회장이 부회장과 총무도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회장에게 되들면 안 되겠죠? 농담입니다. 회장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이 막강한 권한이 있었네요. 임기. 자, 회장과 감사 임기는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 3번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연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보선으로 이제 회장이라든가 감사가 그만둔 경우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뽑을 경우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기간으로 간다. 단 고리된 회장의 자녀 임기가 3개월 이내. 이제 우리 11월 달인가 뽑죠. 근데 그때부터 3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런 경우는 새로 회장을 뽑을 게 아니라 그 부회장 체제로 간다라는 체계입니다.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니 1인이 있는 경우는 다른 1인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가 꼭 2분이 필요는 없고 한 분만 있을 경우에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요, 임명직 임원의 경우는 결혼이 있는 경우 회장의 필요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다. 현재 회칙상 제가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게 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 3인이에요. 3인. 그 다음에 총무 2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설치하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장이 다 뽑을 수 있어요. 다 권한이 막강하죠. 그쵸? 근데 우리 현 시스템의 부회장은 2분밖에 안 계시죠? 총무는 1인밖에 안 계십니다. 분과위원회 1인, 위원회는 5분 계십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제가 회장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안 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뽑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귀찮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신경은 많이 쓰이고 욕은 이게 해가지고 칭찬받는 경우보다 욕을 얻는 경우 100%도 많고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실은. 그런 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하게 견뎌내야 되는데, 분쟁의 사람들한테 이 구설수 막 대들고 그랬을 때, 그걸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짜증내는 경우에 귀찮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넣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 임원회, 자문위원회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던데, 좀 뽑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뽑아주십시오. 총무? 어떤 분 그래요. 왜 신참을 뽑아놨냐? 그것도 우리 지금 양혜경 총무, 이번에 개업하신 분이잖아요. 왜 신참을 뽑아놨냐? 그럼 하십시오. 본인이 시총무 하십시오. 본인들은 안 하면서 말로만 하라고 그러면, 회장한테 이래라 저러면 안 되죠. 그쵸? 그쵸? 회장은 여러분들의 리더입니다. 조직도 조그마한 조직이라도 리더에 대한 예의는 갖춰 주셔야 돼요. 아무리 연장자고 어찌됐든 회장한테는 깍듯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장은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리더입니다. 좋든 싫든. 그러니까, 저도 충원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는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총무 좀 맡아달라. 본인이 고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총무 역할도 제가 실은 우리 매달 회계 돈 쓴 거 다 제가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엑셀로 작업해서 다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회칙 개정한 내용 다 해서 올려드리죠. 제가 하면 돼요. 큰 거 아니에요, 실은 이게. 회장이 감투만 쓰고 이렇게 아니라 총무 역할도 하고 부회장 역할도 하고 분과위원회도 하고 위원회도 다 하면 돼요. 겨우 100만, 옛날에는 반에 72명까지 있었으니까 한 반에 반장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회장이, 저도 많은 임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도 편하겠죠. 말로만 하면 되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제가 선수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님 모시면서 그랬어요. 제가 다 하겠다.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달라고 한 건에 대해서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모셨어요. 이게 임원들을 안 할까? 썩 그다지 혜택이 없어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판공비 200만원. 200만원 해책에 넣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많이 그러시던데. 이거 제가 개인 호주머니에 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거 다 회원들한테 들어가요. 회장이라든가 임원이 가면 어떤 업소를 가든 간에 그러면 커피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돈 주고 사가라?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회장이 우연히 어떤 모임에 갔어요. 사모임에. 그쵸? 회원들 한 10명이나 한 5, 6명에서 술 한잔하고 있어요. 기분 좋게 한 5만원 딱 찬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모임에서 여행 간다. 그러면 회장이니까 한 10만원 찬조하고. 알아서 이 판공비 그런 형태로 쓰면 되잖아요. 결국은 회장이 자기 먹고 살라고 해서 이 판공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회장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회장이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안타까워요. 가끔 가다 모임에 가면은 회장이니까 찬조 좀 하라고. 저기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굉장히 아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호화스럽게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사치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 끊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자신한테도 엄격하게 씁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임원들이 활발하게 회원들도 만나고 밥도 사고 이렇게 모이고 하면은 분위기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목적으로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시니까 굳이 제가 그런 오해를 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쉽게 접었는데, 제가 만약에 요거 얻어먹고 하려고 했으면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저도 명예를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굳이 남한테 요거 얻어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해서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요거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임원한테 힘을 주십시오. 힘. 앞으로 저 때는 말고 다음 임원분들한테는 판공비 200만 원 줄게. 열심히 해라. 회원들 만나고 자주 만나라. 소통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해서 배합하지 마세요. 또 말 듣자니까 우리 가끔 임원회의 때 모이거나 그러면은 우리 흑부여 전기총회 모임을 할 때 막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너무 비싸지 않냐, 밥값이.
그래서 우리 임원회의는 솔선수범해서 술 안 먹습니다. 간단히 식사 위주로 합니다. 저희 임원회의는. 그러니까 제가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드려요. 그리고 늘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늘리고, 그래서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호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우리 회원님들이 좀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서로 임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임원하려고 하는, 어쨌든 감투는 아니에요. 감투. 그렇죠? 서로 이 임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임원이 되면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마세요. 왜 물고 뜯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힘을 주세요. 힘을. 그러면 임원이 잘 할 겁니다. 우리 흑부협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쓸 거예요. 본인들이 신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임원들이 피곤해하는, 귀찮아하는 이런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서로 임원을 안 하고, 여러분들 자체, 우리 회원들 자체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직 내가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어. 내 영업에만 관심이 있지, 흑부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건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장과 감사는 계속해서 3회 연임할 수 없다. 3선을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 자, 회장은 회를 대표, 우리 흑부협 회를 대표합니다. 분회도 대표하고요.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원회에 가서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결권 없습니다. 의결권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우시거나 자문위원회에 의결권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다음에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반 회무를 진행하며 임원과 업무 협조한다. 됐고요. 그 다음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명히 써놨어요.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장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 중 5인 이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5명이 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자문위에서 빠진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회장이 10명 다 자문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5명, 앞에 분부터 하나씩 빠지는 거죠. 자문위원은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의결권 없습니다. 우리 옥상옥 제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회장 있고 옛날 우리 임금 넣으면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 있잖아요. 왕. 그 임금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끝나죠, 대부분.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놓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리서 이거를 선위한다고 그러죠. 선위. 자리를 양보해요. 다시 왕한테 넘깁니다. 그럼 자기는 상왕이 돼요. 상왕. 간섭을 합니다. 간섭 안 하는 게 맞아요. 간섭을 하려고 하죠. 초창기 때는 하겠죠. 어쨌든 간섭을 하지 마시라. 어디까지나 집행부는 회장이야 임원이 결정한다. 감사와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임원회의가 있어요. 자,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정기모임이 있어요. 정기모임. 2, 4, 6, 8, 10, 12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금요일. 이게 정기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우리가 3월 달에 교육 행사 했죠? 5월 달에 체육 행사 이런 거 다 정기 모임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섭섭해 하시고 하셔서 그리고 자주 모여야 얼굴을 봐야 친목이 더 못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정기 모임을 안 하는 거. 정기 모임은 2, 4, 6, 8, 10, 12
세 번째 금요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총회는 11조입니다.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소집 시 회장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이를 회원업소에 방문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된다. 자, 우리 해측에 보면 정기총회 12월에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자, 요것만 언제 전에 통보하고 안건이 뭐고 이런 걸 다 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그런데 저는 안건, 심지어 임원회의 안건까지 제가 다 올려드리잖아요. 카페 밴드에. 무슨 내용으로 안건 이야기를 한다. 임원들이. 안건 다 어떤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보를 하라는 거죠. 7일 전까지. 다른 거는 현재 규정이 없어요. 이 12월 달에 열리는 총회만, 정기총회만 그렇다라는 거. 임시총회는 그런 내용 있나요? 임시총회는 이 절차가 규정이 없어요. 정기총회만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임시총회 안 지키냐? 지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사전에 다 통지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시총회가 꼭 7일 안 지켰다고 해서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 결의는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자,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개혁과 예산 결산의 승인, 회칙의 재개정, 회원의 제명. 근데 자, 모든 것은 2분의 1 출석 플러스 2분의 1 찬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91명이면 현재 91명 연회비 낸 91명이면 자, 출석이 46명 이상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3분이 찬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과반수니까 23명 맞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통상 되는데 우리가 회원을 제명하려고 그래. 회원 제명.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건을 강화시켰죠. 자, 과반수 출석, 2분의 1 출석 플러스 3분의 2 찬성. 을 통해서만 회원이 제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임시총회 보시면 13조. 회장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 임시총회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회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두 분이서 해야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합의하셔야 돼요. 두 분이서. 그러면 혼자도 할 수 있게끔 회장 한 사람인데 당연히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회장도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임원회의를 통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원 3분의 1.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대로 하세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원 91명의 3분의 1을 해오세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약 31명. 그쵸? 31명 연명서 받아와서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회원이 만약에 뭐가 좀, 이렇게 하기는 귀찮잖아요, 솔직히. 자기 손에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건 누구나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고요. 감사한테 이야기하세요, 감사한테. 감사한테 이야기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감사를 통해서 하세요. 회장한테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너무 집중되잖아요. 일도 집중되고 고난도 너무 집중되고.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도 못마땅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도 못마땅한 게 있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의 연판장 돌린다고 하죠. 연판장 돌려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총회를 총회를 연 거 당연히 의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장한테 감사원이 총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회장이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오픈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열어서 자기가 의장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기 모임은 짝수달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회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정기 모임은 2, 4, 6, 8, 10 세 번째 금요일.
2, 4, 6, 8, 10 세 번째 금요일. 이거는 아무 때나 제가 통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가급적 지키겠죠. 12월 정기 모임은 12월 세 번째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본회의 운영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과반수 임원이 요구할 경우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결정 방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결의를 한다.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의결되거나 위임된 사항의 집행,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총회에 상정될 안건. 자, 이번에 어떤 총회 투표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아, 임원회에서 다 통과됐는데 왜 투표하냐? 자, 우리가 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원회에서 이거 총회 논의 붙여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올립니다. 어디? 총회.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회칙 범위 내에서는 일을 하지만 중요 결정권은 다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임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고 임원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사항 또는 최측에서 정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만 임원이 결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 사항은 전부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결정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우리 모임에 나왔어야 돼요. 모임에 안 나오거나 무슨 집에 일이 있거나 계약이 있거나 그러면 모임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임 자체도 힘들고 여러분들 의사가 다 왜곡될 수가 있어요. 소수 나오신 분만 의해서 여러분들 의사가 뜻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서면 투표. 서면 투표하면 돼요. 현장 투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와서 하는 거 현장에 나갈게요. 현장 투표도 할 수 있지만 서면 투표 할 수 있어요. 서면 투표. 미리서 우리 조합 아시잖아요. 우리 조합 사업할 때 OS 요원들이 서면 길에서 받으러 다니잖아요. 서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밴드에서 하시면 돼요. 밴드 투표 기능에서. 얼마나 편해요, 이거, 밴드. 그러면 임원들도 이 종이 만들어서 거들어 다니고, 또 종이를 감사 입회하에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나옵니다. 밴드에 단점이 뭐가 있어요? 정의원만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밴드에는 이 준의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명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기명투표하면 여러분들 위축됩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어때요?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도 제가 반대 좀 하라고. 너무 찬성만 나오니까 좀 모양새가 아니다. 반대도 좀 있어야죠. 그쵸? 반대했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 자기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밴드 투표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점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이름을 내놓고 하는 의견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면 우리 흑부협이 더 발전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원회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 여기서 안건은 중요 사항을 안건을 하고 결정은 총회사예요. 총회사. 총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흑부협의 주인은 누구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 의사결정 경우는 우리 회원님들이 결정해요. 임원들 아니에요. 회장도 아니에요. 회장은 업무를 끌어가는 사람이지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연회비, 회비, 입회비, 찬조금, 결산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 넘어가고요. 여회비. 자, 자, 우리가 12만 원 받죠. 연회비. 언제까지? 2월 정기총회까지. 그러니까 2월 세 번째 금요일. 이때까지 다 내셔야 돼요. 12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임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12만 원 갖고 회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찬조? 안 받습니다. 찬조 해주실 분들은 해주세요. 근데 찬조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리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강의 오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법무사 이분한테 찬조 가급적 안 받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식당 가서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찬조 하라는 소리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 때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 1인당 10,000원씩 걷잖아요. 그리고 특별 행사
특별 행사 때는 우리가 5만 원인가요? 뭐 걷잖아요. 뭐 저기 그 야외 행사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비, 야외 행사. 야외 행사 때 특별히 걷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가급적이면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를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처럼 이거를 우리 스스로 돈 1년에 몇만 원 더 내면 되잖아요. 몇만 원 더 내면 되는 거 가지고 그 외부 기관에다가 뭐 저기 음식점 가서 찬조해달라 그런 모양새 빠지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명의개설비는 10만 원과 연회비. 좀 이번에 그 연회비를 올리자 말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의개설비 10만 원 너무 작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연회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리는데 명의개설비 너무 작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차피 명의개설은 우리 회원들 간에 주고받는 그런 거라서 그냥 회원 보호 차원에서 올리지 말자. 그것도 타당해서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물론 일부 의견은 30만 원 정도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회칙상 10만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은 가입 시 입회비, 연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된다. 신규 회원 입회비는 100만 원으로 한다. 경조. 범위는 자, 우리가 경조는 자, 우리 회원이 가입하면 뭐죠? 개업. 그 다음에 이전하면 하원을 보냅니다. 이 두 번, 딱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래서 개업 때 한 번, 이전 때 한 번. 그 다음에 기타, 경조사,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직계 좀비속.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만원. 직계 좀비속 결혼식 현금 또는 10만원 상당의 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전속의 사망 시 경조사. 그러니까 결혼, 사망 이런 경우에 각각 10만 원씩. 그 다음에 개업 이전 시 아까 이야기했죠. 개업 이전 시 2번. 그 다음에 중대 갑자기 이제 그분이 중대사고 생긴 경우 중대사고 생긴 경우에 이제 특별위로금 이거는 이제 임원회의에서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을 당했을 때 이제 상이나 결혼식 갈 때 이제 교통수단 한 대에 대해서 기름값하고 톨게이트 이런 거 정도 뭐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도 이제 저번에 2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 회계 인수인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등 운영. 현재는 우리가 카페와 밴드가 공식 채널이다. 공식 채널이다. 카페, 밴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밴드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정착. 지금 한 90분 이상 가입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밴드에서 처음으로 투표해가지고 마무리도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밴드하고 카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개인적으로 쓰는 밴드라고, 개인적으로 흑석동 사람들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까망돌 이 모임은 중개사 밴드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제가 사적으로 모임 만들긴 했지만, 제가 다 양도할 거예요. 다음 후임자분에게 다 양도할 거니까, 제 사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벌칙, 탈퇴하면 끝. 일체, 뭐 내가 낸 돈 좀 일부러 돌려주라.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명상실. 자,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모임 불참, 또는 회원 간의 분열행위 조장,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아까 제명 결의 요건 설명했어요.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 근데 뭐 이거 실제로 적용할 일 없겠죠? 우리 다들, 다들 마음도 넓고, 뭐 이거 가지고 될 일은 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규정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비 미납자는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미납이 3회 이상 지연된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3번 우리 상가 임대차법하고 똑같나요? 3번 회비를 안 내, 3년 동안 회비를 안 낸다. 그러면 자격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특별윤리위원회. 이번에 신설한 거죠. 자, 특별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를 정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5인 이상. 특별윤리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5인 이상으로 만들어서 이 윤리위원회를 상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할 시 외부 법률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좀 우리가 회원 간에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좀 다들 별로 안 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법률 분쟁을 좀 조정하는 성격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외부 법률 전문가를, 그러니까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이 법률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위원장이 돼서 어느 정도,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되겠잖아. 대부분 그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특별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업소 간의 과다 경쟁 또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서 뭔가 초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억울하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안건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팩트, 사건 개요하고 뭐 이런 거를 뭐 희망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문건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처리를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제가 밴드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윤리위원회를 보시면 되고요. 회원의 징계. 자, 그럼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생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제명. 두 번째, 사과 공지. 세 번째, 금전 보상 조치. 자, 정말 심각하다. 회칙도 위반하고 굉장히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제명. 우리가 총회에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제명합시다라고 하면 총회에서 안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명에. 그래서 제명 안건이 되면 통과되는데 실은 이건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공지.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든 회원들한테 밴드가 됐든 카페든 양쪽에다가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소는 어쨌든 약간 도덕성으로 좀 약간 손상을 입겠죠. 어쨌든 뭐 내키진 않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이거 사과 공지를 올리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 업소에서 사과 공지를 올리면 됩니다. 합당한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 보상 조치. 자, 금전 보상, 사과 공지는 징계 행위에 대한 사실을 본회 공식 채널에 공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널이 뭐예요? 카페하고 밴드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식 채널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금전, 보상 조치는 시장 교란 행위로 얻은 금전을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분해로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은 분해로 입금 조치하는 거 말하고 3배 범위 내에서, 자, 3배입니다. 수수료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이겠죠. 수수료가 100만 원일 경우 3배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결정한다. 이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게 할 수 있고, 총회의 징계 여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총회는 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총회 안 가겠죠. 총회 가면 모든 회원들이 다 까발리는 건데, 그쵸? 자, 사과 공지는 우리가 아까 채널, 그러니까 밴드나 이 카페에 올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당사자끼리 조용히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3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의 3배이니까 100만 원, 아까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은 피해 본 업소에 주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특별회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300만 원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피해본 업소에 100만 원. 그래서 제가 세배를 했고, 여기 보면은 금액은 얻은 이익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따라서 결정한다. 이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 결의로 결정하게 할 수 있고, 총회는 징계 여부 금액 등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자, 300만 원 받은 중에서 피해본 업소에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피해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은 들어오게, 우리 흑부협에 회비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거 누가 결정해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특별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제도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말만 많았지 한 번도 이제 없었는데 회칙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특히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 회원들 스스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자, 징계사유. 자, 징계사유. 첫 번째. 이 허위 매물에 관한 이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가짜로 물건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 허위 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그 다음에 특히 허위의 저가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업소에 정당한 광고를 교란하는 행위. 가끔 손님들 중에, 저희 손님 중에도 이게 와요. 그 부동산에서 이 올려놓은 거 매물 맞냐? 주인한테 전화해보면 아니래요. 근데 가격이 막 5천씩 낮춰서 계약을, 떨어뜨려놔요. 주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그 어떤 우리 그 소유주분은 전화해가지고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허위 매물 올리지 맙시다. 허위 매물.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허위 매물이라는 거를. 앞으로는 본인에게 치명타가 갈 거예요. 본인에게. 거짓 매물을 올린 업소에 치명타가 갈 거예요. 손님들이 그 업소는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업소 점점 신뢰를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 공인중개사. 우리가 또 물건을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른 데서 받았대.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받으면 그 업소에 허락을 받고 매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허위 매물, 타업소 물건. 타업소 물건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리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물건 뺏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물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물건을 줬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주인한테 직접 컨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물건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매물로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물건을 줬는데, 물건을 제가 다른 업소에 받았는데, 한참 있다가, 자, A라는 사람 물건을 보여줬어요. 그 업소에서 물건을 받아서. 근데 다른 주인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보니까 몇 번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연락이 와가지고나 방문해서 물건을 내놓고 가요. 그런데 그때 B를 보여줬다. 그러면 이거는 내 물건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왔지만 A를 보여줬다. 이 시점은 행위시. 행위시. 그러면 이 물건을 보여줬을 때는 이 사람하고 같이 중개하는 게 맞겠죠. 공동중개로. 내가 물건을 받았다고 A를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뭐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받으면 저도 우리 회원님도 몇 개 있죠. 저랑 전화 오신 분 있죠. 제가 물건 받았습니다라고 연락드렸어요. 자기가 물건 받으면 이 물건 주인한테 물건을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예의겠죠. 정보 수집. 그 뭐냐면 타업소 직원. 타업소 직원을 자기가 채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건 비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무슨 채용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2년이 지나면은 다른 업소에 취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자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중개보전이 있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2년 지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정이 되면 2년 전이라도 서로 양해하고 하면 돼요. 저는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가게 얻어줬어요. 원하면 다 얻어줘요.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건도 같이 해도 돼요. 그냥 너무 경쟁심을 갖지 않아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이제 서로 껴들지가 않는데 나가신 분도 잘하셔야 돼요. 나가신 분도 처신을 잘 하셔야지. 자기가 물건을 받았으면 그 업소에서 같이 있을 때 물건을 받았으면 최소한 뭐 몇 달 동안은 그 물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기가 그 업소에서 알게 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동중개 형식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을 그 업소에서 알게 됐다 하더라도 손님이 직접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당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업소에 그런 정보를 부당하게 빼놓으려고 하는 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공표행위. 인터넷에다가 딱 올려요. 자, 우리 집,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중개수수료 얼마 받습니다. 딱 올려요. 근데 제가 또 나쁜 놈이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저 그런 적 없고요. 저번에 우리 그 임원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우리 저기 아리아 카페 거기 카페직이 맡아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인터넷 저기 우리 중개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일부는 아주 저가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소문이 나서 우리 이제 입주자들한테 공동 구매를 주관하들 때니까 우리 중개수는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 한번 허심탄회 이야기를 해봐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 0.3%, 뭐 0.5%, 뭐 건당 200만 원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러냐. 근데 어느 정도 중개사 입장과 이 입주자의 중간 정도에서 뭐 타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 카페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서 오해를 푸시더라고. 우리 김동철 부회장님도 아마 그때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중개 수수료를 얼마 받겠다고 인터넷에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조합원들 오면 좀 깎아줄 수는 있죠. 근데 인터넷에다 올리고 내가 얼마 받겠습니다. 저도 가격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수수료를 뭐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이고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좀 수수료를 깎아줄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를 인터넷에다 올려서 타 업소로 가는 걸 다 우리 손님으로 우리 가게로 다 우리 업소로 다 끌고 오는 행위.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중개 수수료를 내가 얼마나 받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손님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근데 나는 얼마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막 여러 사람 있는 사람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타 업소에 계약된 물건. 최근에 제가 지금 몇 번 당했어요, 이것도. 계약된 물건. 제가 그 해가든 했을 때 구구형 물건도 그랬더니, 구구형 물건도 2개가 그랬었고요. 최근에 원룸이에요, 원룸. 쪼잔하게 원룸인데, 500에 90만 원인가? 얼마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500에 90만 원이 되는데, 주인한테 다른 부동산에서 이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받았거든요. 가계약금. 근데 가계약금 받은 거를 주인이 100만 원 주더라고요. 50만 원 더 물어서. 여기서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여기서. 그 중국인 학생들은 뭐 저저 하면서 막 그렇게 뭐 정족을 피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약된 물건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다른 부동산이나 공동중개한 거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막 중간에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계약된 물건, 계약금, 가계약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뭐 조건을 뭐 더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된 물건이지만 자기 손님이 간지로 원해서 그걸 깨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정당하게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있던 중개업소의 법정 한도를 보상하는 경우는 상관없겠죠. 뭐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데 가급적이면 남이 계약해 놓은 거 깨지 말아라. 그게 기본 지시고요. 6번. 자, 기존은 다른 업소의 중개 보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중개 보조인으로 직원을 쓰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직원을 쓰는 거예요. 직원으로. 직원을 쓰지 않고 그냥 프리랜서로 써가지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중개 보조했던 사람을 소공인이라든 중개 보조했던 사람을 그냥 내가 수수료 몇 프로 줄게. 수수료 예컨대 뭐 40% 줄게. 어차피 뭐 직원을
채용된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나 등 소공인 사람을 직원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프리랜서처럼 이용해서 퍼센트를 뭐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그거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타 업소에 준회원이었던 자를 정당한 준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프리랜서처럼 이용하는 행위 이런 걸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중대한 사유로 회원이 진정하여 위원회 회부를 원하는 경우 및 회장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 회원을 요구하는 경우. 자, 회원이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는 권리금도 회원 간의 권리금 분쟁도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회원 간의 분쟁이 있어서 좀 문제가 꼭 이런 게 아니어도 좀 징계특별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주라 또는 검토를 해달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회장인 뭐 이제 회장한테는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회원들 이야기가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회장도 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상으로서 우리 흑부협 회칙을 다 장시간에 걸쳐서 좀 말이 길었어요.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는데 이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회칙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 우리 흑부협이 좀 더 회칙을 잘 알고 회칙에 근거해서 분쟁 없이 서로 해피하게 그리고 영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 다음에 회원 간의 반모감이 없이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흑부협의 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갈등 생각들을 전부 회칙에 다 녹아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다 기구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순항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흑부협이 앞으로 발전하면서 순항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별로 그렇게 반목하고 의견 대립할 게 없어요. 회칙대로만 하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흑부협이 거듭 발전해서 더 명실상부하게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흑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